오늘쯤은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올라야,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우리 중간에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수로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었어야 시장은 다소간 미국 시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우리 나름대로 갈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막판에 다시 그 상승폭을 다 줄이고 마이너스로 줄어내리는 바람에 다소간 실망스럽긴 합니다만은, 그거야. 미국 시장의 하락폭을 고려해 본다면, 그죠? 다우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끝났다는 것은 시장은 이만큼 이제 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래쪽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남아 있다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내 주장하듯이 지수상으로 봐서 구름 위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상승세지 않냐? 상승세니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신에 기준선을 살짝 무너뜨렸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물량을 일부 줄이고 또는 적극적인 매수하기보다는 시장의 동향이 확실하게 돌아선 것을 바라보고 그때 가서 매수세로 접어들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하지수 보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상하지수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에 있다가, 그죠? 하락세에 있다가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구름 위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그려두었듯이 갔다가 조정을 좀 보이고 구름 그저까지 다시 갔다가 다시 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구름 아래쪽에서 했던 답답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제로 코로나가 어떻든 간에 조금씩이나마 좋아지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 시장에는 뭡니까? 도움이 되면 됐지. 상하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되면 됐지 결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비트코인이나 또는 이더리움이나 보긴 합니다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죠. 그죠? 옆으로 계속 해먹었으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거래소들이 연속으로 부도가 나오고 있고요. 시끄러지고 있고요. 더구나 또 우리나라의 또 우리나라 게임사가 만든, 그죠? 상장 폐지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가상화폐 생태계에 따르는 아마 투자자들의 신뢰감이 상당히 좀 저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흥미를 잃은 거죠. 그죠? 흥미를 잃은 거죠.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시장이 흥미를 잃으면서 주가는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은 옆으로 횡보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외 시장 나스닥 지수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한 발만 나가면, 그죠? 한 발만 나가면 구름바퀴인데 그 한 발을 못 나가고 심지어 구름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옆으로만 가더라도, 그죠? 옆으로만 가더라도 구름 밖으로 나갈 텐데 그 옆으로 나가지 못하고 밀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얘는 후행스팬대로 캔들의 이제 지지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캔들의 지지가 기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지수 안 좋아 보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빨리 파세요. 나스닥 지수 별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처럼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가 시간의 문제이지. 항상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that's 그거는 matter of time이 되죠. 시간의 문제다.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that's matter of time. 그러니까 말로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목소리도, 그죠? 제 목소리도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좀 입이 좀 씁쓸합니다. 입안이 상당히 무슨 꼭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약 먹고 나면은요, 예? 여러분들 가루약 먹고 나면은 이게 입안에 들어가서 무지하게 입안이 쓰잖아요. 그죠? 꼭 그런 상태입니다.
꼭 그런 상태만. 그러니까 양부 이제 오래됐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약도 먹기 전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이 쓰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입안이 씁쓸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anyway, 근데 뭐 갑자기 that's a matter of time.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다. 언젠가는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죠? 해결해 주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 입 씁쓸한 것도, 그죠? 입안에 씁쓸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해결해 되지 않겠냐. 입니까? 자, 해결해지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좀 나름대로 괜찮아지니까요. 괜찮아졌으니까 그 질문 있으면은 3주 같다고요. 3주? 그렇습니까? 와, 무섭네요. 예. 까미노님의 코로나가 3주나 갔다면은 저희 이제 겨우 1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2주 동안 더 이 텁텁한 상태를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무섭다 정말. 그죠? 사실 코로나 걸려보니까 뭐 여러분들 걸려보셨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과거처럼 열이 난다거나 뭐 두통에 시달린다거나 뭐 목이 아프다거나 하루 이틀 약만 먹고 나면 금방 증상은 사라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멍한 상태가, 맹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람이 계속 깔아앉아요. 점점 계속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죠? 계속 깔아앉고, 그러면서 밥맛이 없는데, 3주라. 큰일 났네요. 자, 종목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3주. 자, 이게 뭐죠? 어제 우리가 삼성전기에 파동을 보아달라 해서 삼성전기 뭡니까? 조정 파동 중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시장에서 그나마 좀 힘을 내는 것은 아까 우리가 샹하이 지수를 보았듯이, 그죠? 샹하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구름 밖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샹하이 지수, 아까 우리가 보았던 샹하이 지수 보면은, 샹하이 지수를 보면은 이 하락세에서 구름 밖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상하이 지수거든요. 이게 샹해, 그죠? 샹하이. 네? 샹하이 지수인데, 샹하이 지수가 구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샹하이 지수가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이것과 차트 모양이 비슷한 종목들이 다 이런 종목들이죠. LG생건, 그죠? 뭡니까?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샹하이 지수가 헤매면서, 그죠? 샹하이 지수가 헤매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화장품 내내 하락세에서 헤매다가 최근 들어서 리오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표기하고 이제 사람들을 다 이제 풀어줄 거다 하는 기대감 때문이라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는 아모레지 똑같은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모레지, 그 다음에 호텔신라 어디서 보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힘을 내려고 보고 있죠, 그죠? 그동안은 내내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이제는 좀 가격 메리트도 있고 해서 힘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모레지나 만약에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장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바로 빵빵빵빵 이렇게 상승세로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가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림에 그려뒀듯이 갔다가 구름이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갈 테니 이렇게 갈 때 이때를 여기다가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그죠? 매수 주문을 넣어놓고 여기다가 떨어질 때마다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기준은 단 어디 위에? 기준선 위에, 그죠? 기준선 위에서 사야 되겠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매수가 스톱이죠. 그리고 당연히 구름 위에서는 이 조건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만은 구름 위에서, 기준선 위에서, 구름 위에서
기준선 위에서 이 위에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은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가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올랐으니까 조정을 보이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떨어질 때도 반등 떨어지도 반등하고 내리도 반등하고 내리도 반등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올라갈 때도 동일한 양상으로 움직일 거라 그런 이야기죠. 조정을 기대해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면은 좋은 선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KTNG죠. KTNG. 그죠? KTNG. KTNG는 뭡니까? 이거는 찬바람만 불어오면 사죠. 네? 찬바람만 불어오면 사는 소위 말해서 배당 관련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죠? KTNG. 여기 사실은 이 언제 사야 되느냐? 기준선 위에 올라왔을 때, 구름 위에 올라왔을 때, 이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였죠.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기준선 위에 있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종목은 뭡니까? 뭐 상승 추세니까, 그죠? 상승 추세니까 이 종목이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조정을 보이면 다행스럽게요. 다행스러운 거고 조정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적극적인 매수 보유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봤고요. 하이닉스는 별 볼일 없고요. 그죠? 삼성전자는 일부 좀 물량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그냥 저당입니다. 그죠? 그냥 저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기준선 넘겼으니까 일단은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거 신규 매수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신규 매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죠. 왜?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이거 신규 매수는 그렇습니다만은 만약에 보유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보유하자. 그럴 수밖에 없죠. 대신에 얘가 상승세로 보이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구름을 넘어가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름을 못 넘겼고 그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름을 못 넘겨가지고 구름 상단에서 걸리고 구름 상단에서 걸리고 이러면서 헤매고 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톤 구름을 쉽사리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역시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릴 거다. 그죠?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최소한 긍정적으로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꼭 옛날에 조조가 이야기했듯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계력이죠, 계력. 그죠? 버리기는 아깝고 그죠? 버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먹자니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계속 보유하지만 신규 매수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똑같죠,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나 역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기준선 위에 서 있다는 것이 그나마 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는 아까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전략의 차원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만한데 후행서편이 무너뜨렸으니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일부를 줄이는 것이 좋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는 전략 아니지만 만약에 신규 매수 전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만약에 기준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즉각 던진다는 생각한다면 리스크는 적고 그죠? 리스크는 적고 기대할 거는 많으니까 나름대로 해볼 만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은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볼 게 없고요. 그죠? 볼 게 없죠. 이는 다 매도죠.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 설명했죠. 그죠? LG화학,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다 어떻습니까? 자, 기준선 밖으로 내려온 종목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추세는 상승세라고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추세는 상승세로 보여지지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이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량을 일부라도 줄여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계속 스테이였습니다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 일단은 일부를 줄여놓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 반등하는 대로 구름 위에서 반등하는 대로 매수의 기회를 매도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서, 그보다 낮은 가격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죠? 팔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여기서 팔고, 그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낮은 데서 여기서 재매수하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물량을 좀 줄이자. 재매수는 일단 보더라도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후행 스팬도 간당간당 하자고, 그죠? 후행 스팬도 간당간당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동안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약간 힘을 냈습니다만은,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죠. 그죠? 포스코 케미칼, 2차전지로서 최근에 힘을 내는 포스코 케미칼, 오늘 역시 힘을 냈습니다만은, 역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은 물량을 좀 줄여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차, 기아차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차 우리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차 어찌해야 되느냐, 어찌해야 됩니까? 뭐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상승세로 보기에는 요원한 일이니 현대차, 기아차 뭐 그다지 관심을 둘 건 아니다는 겁니다. 포스코는 어떻습니까? 포스코 으쌰으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는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꼭지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까마득했고 팔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뭐 그래도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나 아직까지 기준선에서 버티게 된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기다려볼 만하죠. 그죠? 기다려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 제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그죠? 뭐 텔레비 보면은 뭐 남들이 모르는 이상한 비법을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로서는 그런 비법이나 그야말로 그 비전, 그죠? 비전, 그 누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누런 색깔로 비밀스러운 비전, 비전 왜 이래? 비전, 비밀스러운 책, 이렇게 가지고 책에 뭐 누렇게 색깔되어 안에 내려보면 한자로 잔뜩 적혀 있는 그런 비전이나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아는 방법으로 기준선과 구름과 후행 스팬을 이용한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간 종목들, 구름 위로 올라간 종목들을 매수하고 기준선을 하향면에 매도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지속하자면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파는 전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여기서 매수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도 알아볼 수 있는, 나도 알아볼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언제라도, 그죠?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게 하이닉스는 적용 안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용 안 되는 것이 LG 화학에는 적용되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럭저럭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뭐 여전히 우리의 주장대로 한다면 답답한 모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이고 아직까지 4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5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긍정적인 시나리오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5-1이고 이게 5-2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5-3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5-3이 되기 위해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말한다면 요 1파동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4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1파동의 꼭지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4파동이라는 파동이 이야기가 틀려버리고 하락세로 돌아서긴 합니다만은, 그 전에 원칙대로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죠? 구름 밑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시세의 균형이 바뀌는 것이니까, 구름 아래쪽에서, 이 구름 아래쪽에서, 이 구름 아래쪽에서, 그죠? 예를 들어서 구름 아래쪽에서 우리의 예상이 틀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구름이 우리로서는 객관적인 뭡니까? 이정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엉뚱한 데 잘못 왔구나. 그죠? 이때까지는 우리의 내비는 지금이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3번 파동이고 4번 파동이고 따라서 5번 파동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길이 하다가 구름 밑으로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이 내비가 틀렸고 이거는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조정 파동에 불과하고 다시 하락 파동에 들어갈 거다 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구름이죠. 구름. 이거는 파동도 아니고 객관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누구나 눈에도 다 보이니까, 그죠? 모든 사람 눈에도 다 보이니까 이 객관적인 이정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은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제 확률이 5-1, 5-2, 어제 어떤 분이 이게 5-1이고 얘가 5-2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게 5-1이고 이게 5-2라 그러면은 5-1 파동으로 100포인트 하락했는데 5-1 파동이 89%를 반등했으니, 제 경험상으로 봐서 1번 파동하고 2번 파동이 있는데 2번 파동이 1번 파동 하락폭을 90% 정도나 조정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못 봤다. 그러니까 90% 이상을 하락 파동을 조정했으면 이거는 2번 파동이라 보기보다는 여기까지가 하락 파동 끝났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 파동 끝났고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5-2, 5-3으로 내려가는 확률은 3-4%밖에 되지 않는다. 확률이 좀 낮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위쪽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오늘은 주가는 좋지 못했으나 조정의 맥락으로 본다면 크게 두려울 것도 없다. 아직까지는 구름 위지 않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물량을 좀 줄여가자는 말씀으로 오늘의 영상을 끝내고자 합니다. 자, 혹시 급하게 급하기보담도 당장 제 답이 필요한, 제가 뭔가 봐야 할 종목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고요. 거기에 없으시면은 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까미너님 말씀대로 석 달이라 3주 좀 간다 그러면 참 난감하네, 그죠? 난감하긴 합니다. 조금씩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다른 질문 없으면은 크리스마스도 됐으니까, 연말도 됐으니까, 최근 들어서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음악들은 제가 많이 찾아두었는데, 기타가 돼서 어떨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타 음악으로 크리스마스 관련 음악을 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질문 없으신 걸 알고 음악을 틀겠습니다. 고맙습니다.